오늘 소개할 기업은 저와 공통되는 인연이 있습니다. 저와 동갑 친구같이 태어난 해가 같습니다. 1969년이죠. 그리고 제가 사는 수원을 본사로 두고 있습니다. 1969년에 태어난 수원에 있는 회사, 느낌이 오시나요? 한때는 수원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이 회사 월급날만 기다린다 했습니다. 월급날인 21일 하루만 장사해도 한 달을 먹고 산다는 입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정규 직원 12만 명을 포함 전체 직원 27만 명이 일하는 기업, 2024년 매출 목표 300조 원, 2024년 3월 20일 기준 시가총액 430조 원. 저 한국경제TV 파트너 김동엽이 오늘 보여드릴 기업, 대한민국 최대이자 최고의 회사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외에 아주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D램 생산에서 부동의 1위는 물론 TV나 스마트폰 등 첨단 가전제품의 개발과 보급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18년 액면 분할을 통해 2023년 기준 일반 주주가 600만 명이 넘는 국민 기업이 되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도에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독보적인 경영을 통해 40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1980년대 1,000원도 하지 않던 시절에서 최근 7만 원대 주가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2021년도 최고가 96,800원을 3년째 넘지 못하는 흐름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폭발적인 주가 지수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AI가 시장의 주요 테마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된 IT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조금 소외됐다 싶을 정도로 상승폭이 적습니다. 엔비디아는 2023년도 이후 5배가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도 100% 이상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겨우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1년 새 소액주주 100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주주들이 염원하는 8만 전자, 9만 전자를 넘어 10만 전자의 꿈은 아주 멀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삼성전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수압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압 분석은 회사의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강점입니다. 브랜드 가치 면에서 삼성전자는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성장과 평판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글로벌 전자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고 100대 글로벌 브랜드 선정에서 5등을 차지할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높습니다. 반도체 대표 소재인 D램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사업 부문 간 밸런스도 좋은데요. 반도체, 가전, 통신 등 크게 3가지 사업 분야에 골고루 강점이 있어 산업별 사이클상 한 분야가 부진해도 다른 섹터의 선전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100조 원도 강점인데요. 2023년 말 연결 기준 100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은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며 작년부터 대규모 인수합병을 위한 준비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전장, 로봇 기업의 인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삼성전자의 약점입니다. 나노 공정의 한계인데요. 최근 2나노 공정까지 미세화된 반도체 생산 공정이 더 작은 미세화의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더 작아질수록 만들기 어렵기에 수율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1나노급의 공정 개발은 더디고 경쟁자들은 빠른 속도로 차이를 좁히는 중입니다. 과감한 경영 부족도 약간의 문제인데요. 대주주이자 최고 경영자인 이재용 회장의 부재와 사법 리스크로 과감한 결단과 집중의 시간을 다소 놓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파운드리 격차 이슈가 있는데요. 2030년을 목표로 TSMC와 파운드리 격차를 좁히고 역전하고자 130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시장 점유율의 격차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TSMC에 비해 10% 초반의 삼성전자 점유율은 아직 거리가 멀고 최근 TSMC가 일본과의 협력으로 신공장 건설을 확대하고 있어 미래 격차 해소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 분야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비해 점유율이 낮습니다. 첨단 공정 수율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약점 부분들이 AI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삼성의 경쟁력에 의문을 만들고 주가에 부정적 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점만 강조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이제 기회와 위험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회 요인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 선도 기회를 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를 선보였습니다. 갤럭시 S24 출시를 통해 인터넷이 없이도 자체 디바이스에서 AI를 작동할 수 있는 세상을 열었는데요. 덕분에 전작 대비 판매 매출이 8% 증가한 상황이고 연간으로 약 3,600만 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은 모든 디바이스에 AI를 접목하여 온디바이스 AI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HBM과 CXL 섹터에서도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출발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차세대 HBM3E 에디션에서부터는 SK 하이닉스와 거의 대등한 위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HBM4 쪽에서는 36단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 연말쯤에는 점유율 1등을 찾아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CXL이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다양한 컴포넌트들 간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 쪽에서 삼성은 빠른 동맹 구축을 서두르고 있어 2027년 기준 약 2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보조금 이슈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신설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는 반도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 삼성전자에 대해 약 60억 불을 계획한다는 보도가 나와 TSMC보다 많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의 회복도 좋은 기회인데요. 작년 디램 업황의 부진과 가격 하락, 감산까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근 데이터 센터 수요 등에 힘입어 디램 가격이 회복 중입니다. 특히 HBM의 경우 일반 디램보다 4배에서 10배 가격으로 올해 기준 최대 20%까지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분기 실적 개선이 크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이 6조 원대로 급감했는데요. 올해는 반도체 섹터가 선전하면서 30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가전시장은 정글 같아서 경쟁자들이 많고 막강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순위나 실적이 크게 바뀌게 되죠. 삼성전자에 대한 위협 요인도 있습니다. 인텔과 SK 하이닉스가 바로 위협 요인인데요. 디램 분야에서 HBM 섹터 쪽으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경쟁이 대단합니다. 인텔은 최근 1.4나노 공정까지 소개하면서 삼성의 파운드리를 따라잡겠다고 공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분야에서 2022년까지 삼성의 폴더블 폰 점유율은 70에서 80%를 넘었지만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면서 올 1분기 기준으로 삼성이 2등으로 내려앉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전히 고사양 하이엔드급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고전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노조 이슈도 있는데요.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된 만큼 특허 등의 소송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 대비 소송권도 많습니다. 또 노조의 요구가 커지면서 비용 부담 이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변 환경과 강점, 약점, 기회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날로 드세지는 경쟁의 시대에 삼성전자가 높은 파고를 넘어 선전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 3000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도 삼성전자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저의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조금 굼뜨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상태입니다. 경쟁자들은 뛰어오는데 달아나는 속도감이 조금 느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삼성전자가 최고의 주식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회장의 최근 발언처럼 과감하고 치열하게 도전하라는 말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업과 신성장 동력에 집중한다면 2021년 고점인 9만 원대를 넘는 순간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동갑내기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넘버원이 된 삼성전자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